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쪽이 리오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사입니다. 4월 한 달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3월까지는 좋았고 4월에는 약간 파란이 일었던. 좋다 말은 뭘 좋다 말어. 좋다 말을 내다 좋을 것 같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말았죠. 네, 네 좋다. 근데 뭐 알고 있기로는 지난주에 뭐 반도체와 또 2차 전지 앙두마차로 가시겠다고 했는데. 네네네. 본인 좋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간다고 바로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담는 거지. 반도체는 지금 뭐 바로 담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소부장주도 이제 실적 나오면 그때 이제 탁탁 이제 조금씩 담으면 되는 거고. 2차 전지는 제가 증인입니다. 어제 수익 실현하셨어요. 에코프로 저번에 내가 샀다고. 그러니까요. 네. 어제 팔았는데 잘못 팔았죠. 오늘 팔았어야 되는데 누가 알았나 그런 재료가 나올 줄 몰랐으니 뭐 어쩔 수 없죠. 오늘 뭐 무슨 재료가 또 나왔나요? 우리 사장님께서 하신 거 빼고? 그거 나온 거죠. 어제 끝나고 나온 거니까. 장 끝나고 나온 거니까. 그게 그러니까 다 알고 누가 사는가 봐요. 하여튼 뭐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그럼요. 그거는 굉장히 뭐 바람직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아주 좋은 뭐 주주환원 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얼마나 안 그랬다는 얘기야. 근데 뭐 그런 거 대비해서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어지러운 시장 아니겠습니까? 작전주라고 이제 보통 그는 그 하한가 며칠 연속해서 갔던 종목들이 오늘은 또 일제히 또 뭐 반등하고 막 아주 그냥 난리더라고요. 단타. 옛날 영화 작전하고 좀 비슷하죠.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점차 밝혀지는 게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그 종목들에 대해서 막 가끔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 종목 왜 올라가는 거지? 왜 올라가냐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거냐고.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갈 종목들이 아닌데. 그렇죠. 또 뭐 딱히 뭐 간다고 또 뭐 이상한 거. 토달 건 없지. 이 회사 싼 회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딱 그런 종목들만 저격을 했어 이번에. 돈을 버는 회사들이니까 참 신기했어요. 대주주는 또 아무리 주가가 올라도 자기네 주식은 안 팔아. 그 대주주들은. 그지? 팔았잖아. 다우 뭐. 그렇지 다우. 거기는 너무 잘 알아서 이제. 다우는 주식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대주주잖아. 키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아는 분들이고 거기는 나머지 분들은 제일 웃긴 건 대성홀딩스 이런 데는 그렇게 올랐는데 진짜 회사가 좋아서 오른 줄 알고 안 팔았던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해요. 그 대주주 선광 뭐 이런데 가스 그죠? 뭐 이런데. 근데 거기가 뒤쪽으로 재산이 워낙 많은 회사들이라 뭐 무관심하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그렇지. 그게 더 크지. 아예 무관심하다. 뭐 올르든지 말든지 뭐.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대표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팔았죠. 대주주 지위를 뺏겼을 수도 있어. 그치?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막 해보면 이거 너무 막 100배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모르겠어요. 내가 대주주가 아니라. 근데 사실은 그 회사는 대주주로 있는 게 되게 황자로 있는 거라. 그렇지. 아깝지. 팔긴 아깝지. 그러면 우리는 좀 팔았을 거야. 일부 팔 수 있잖아. 일부. 그러니까 일부. 왜냐면 대주주 지분이 다 50% 이상이니까 막 조금 이제 뭐 그치. 다우처럼 뭐 증여세나 뭐 나중에 상속을 위해서 뭐 팔 수도 있고 이런. 근데 혹시나 팔았다가 나중에 못 사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있지 않을까? 워낙 자기 보배 같은 회사 아니야. 자기한테 그냥 아예 관심을 주가에. 그렇죠. 무관심이 제일 유력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뭐 좋지는 않았어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이제 0.87% 하락했고. 그래서 84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는 0.23% 상승해서 2,501포인트로 마감했는데 2,500선을 회복을 했거든요. 뭐 삼성전자가 한 1.5% 뭐 그 정도 오르면서 뭐 숫자적으로는 끌어올린 거라서. 근데 뭐 삼성전자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논평들 그리고 뭐 신문 타이틀에 나오듯이 25% 감산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 아닙니까? 일단은 삼성전자가 한 20% 정도 감산을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뭐 그만큼 이제 좀 안 좋다는 얘기죠. 그걸 방증하는 건데 가격이 뭐 반등할 거냐는 조금 그렇죠.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지난 3년간 사실 IT는 과잉 수요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무지하게 과잉 수요가 좀 있었고 반대로 이제 자동차는 과소 수요가 좀 있었거든요. 이연되는 수요가 3년간 뭐 1,000만 대씩 해가지고 1년에 뭐 3,000만 대가 지금 이연이 됐다. 뭐 이런
분석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좀 뭐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뭐 현대차 실적이라든지 자동차 판매 그런 것들을 보면 그 경기 침체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거라면 뭐 IT 줄어드는 것처럼 줄진 않더라도 네. 좀 줄어드는 게 뭐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줄질 않는 거 보면 그런 이연된 수요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냥 좀 가격이 비싸도 그냥 사는 게 아닌가. 더 이상 뭐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생각은 작년에 이제 그 삼성전자나 반도체들 좋았을 때 네. 실적 막 쫙쫙 잘 나올 때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자동차주들이 진입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하반기가 말해주겠죠. 왜냐하면은 근데 몰라요. 수요는 떨어질 생각이 가능성이 그랬다는 거야. 있으니까. 왜냐하면 금리가 고금리고 하다 봐서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럼 뭐 그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진검승부가 나오는 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로 다시 돌아가면 반도체 25% 감산이 외국인들 매수를 촉발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오히려 삼성전자 그쪽 까라는 좀 편하게 이제부터 주식을 봐도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주가적인 차원에서는.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또 일간 뭐 어떤 사람은 삼성전자 사는 거를 환율 때문에 뭐 한 차익 보려고 산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온전히 뭐 그런 완전 삼성전자를 아주 좋아서 사는 게 아닐 수도 혹은 아닐 수도 있다. 지금 1,340원 정도 수준이니 네. 1,200원대 가면 100원만 환에서 먹는다. 떨어져도 어디야 뭐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삼성전자.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이 삼성전자 실적의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 그 아침에 인텔 실적이 뭐 나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그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 보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반대의 효과가 나오고 있다.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또 인텔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뭐 수요가 살아날 것 같다. 뭐 그쪽 그 CEO가 그 얘기했는데 뭐 그건 100% 믿을 수는 없지. 믿을 수는 없죠. 믿을 수 없지. 오히려 이거는 트렌드포스나 이런 데가 더 잘 맞추긴 했죠. 그동안에는. 네. 그래서 이제 좀 두고 봐야 된다. 예, 뭐 바로 돌아설지 않을지 뭐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편안해져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삼성전자 걱정해줄 필요는 없겠네. 뭐 지금 여기서 수요가 그러니까 회복되는 게 좀 느리다 이런 수준이지 여기서 더 내려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굉장히 많이 내려가. 마음 편해졌어요. 그냥. 네. 마음 편해졌다고요? 축하드려요. 아니 어제 그 감산 발표 보고 이거 진짜네. 그러면 이제 뭐 반도체주도 없으면서 뭘 편안해져. 살려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10만 금융 전사의 어떤 앞잡이로서. 그리고 오늘 또 독일에서 이제 독일의 그 머크 바스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주 그냥 화학 기업인데 이제 반도체 소재를 이제 또 얘네가 많이 납품을 하는데 독일에서도 그 중국에 좀 수출을 금지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또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도 이제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추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는 있는데 또 저번에는 막 가가지고 또 독일 저기 시진핑하고 막 악수하고 친하게 지내고 막 그러는 거 보면 왜냐면 자동차 걔네한테 팔아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중국이 바보가 아닌데 이러면 반도체 소재를 중국에서 들여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제 독일에서 소재를 중국에 수출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미국하고 또 협상해서 근데 워낙 큰 중국이 큰 시장이라서 근데 어쨌든 지금 내연기관 유럽 자동차가 정말 안 팔리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옛날과 달라요. 팍팍 떨어지고 있어요. BYD가 많이 팔리는 거예요? BYD? 전기차 비중이 너무 커졌어요. 27%인가 이 정도 되거든요. BYD 오늘 실적 보니까 뭐 전분기 대비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줄었지만 뭐 그래도 나쁘진 않던데. 그리고 중국에 지금 전기차가 유럽에 꽤 많이 팔립니다. 100만 그런다대요? 네, 엄청 많이 팔려요. 원래 유럽은 약간 좀 가성비 많이 따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작은 차들 뭐 작은 차들이나 이런 거 따지고 골목골목 다니고 그냥 가까운 데 가고 하는 건 좋지. 전기차가. 보면은 뭐 미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스탠스가. 그럼요. 네, 많이 다르죠. 그리고 오늘 그 KG 모빌리티라고 옛날 쌍용차 거래가 오늘 재개가 됐습니다. 어제 이제 밤에
거래 재개 확정이 나가지고요. 2년 4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됐고 거의 뭐 주주수가 43,000명. 와, 2년 반 동안 엄청 고생이 네. 말도 못하게 아이고. 고생했을 것 같네요. 아, 이제 고생 끝입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거래가 됐고요. 시초가가 8,760원. 거래 정지된 가격인데 오늘 16,940원까지 올라가면서 그래도 2년 반 동안 뭐 장 빠질 때 80% 수익 난 거니까요. 만약에 그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그래도 좀 보상을 좀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또 KG 그룹 주들은 다 폭락을 했습니다. 오늘 뭐 KG 스틸, KG 케미컬, ETS 이런 것들은 거의 20% 가까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뭐 거래 정지 재개가 됐으니 뭐 빼다곰뿔리로 또 이제 선반영했다고 빠진 게 아닌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이번에 토르스인가요? 토레스인가? 그 차 잘 팔리더라고요. 아, 그거 뭐 차가 괜찮다고. 네, 모양은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네, 뭐 앞으로 잘 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전기차 쪽으로 이제 또 넘어간다고 하니까. 네. 또 우리나라 산업을 위해서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오늘 DLENC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 그 건설사들 실적 보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냥 컨센서스 정도 나오는 거 보면 뭐 적자도 아니고 뭐 괜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죠.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 올해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하겠죠. 올해 실적부터는. 네. 그래서 뭐 DLNC도 매출이 1.8조, YOY로 22% 증가했고 한 1분기죠. 네, 1분기. 1분기입니다. 네. 영업이익은 902억. 요거는 YY로는 뭐 28% 감소를 좀 했고요. 네. 당기순이익도 930억 정도 나면서 뭐 감소는 하긴 했는데 워낙 뭐 주가가 쩌리로 밑에 떨어져 있어서 오늘 한 4% 정도 상승하더라고요. 3, 4, 4, 5, 36, 네. 3천, 4천억 정도. 나쁘진 않아요. 시총 대비해서는 뭐 시총 지금 2조 좀 되죠? 그 정도 되니까 뭐 5배네. 조금 높아지긴 한 듯한데 뭐 이것도 뭐 비싸진 않지. 고포에 파시면 돼.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높다라는 건 재산도 많다는 얘기가 웬만하면 되겠죠. 네, 영업이익보다 조금 차이 나니까. 네, 순자산은 더 높을 것이다. 네. 라고. 다른 업체도 하나도 보니까 뭐 실적 엄청 좋은 업체들이 많아요. 건설에서. 자이 무식갱이들. 예, 그런 것도 뭐 퍼가 상당히 낮게 나오죠. 네. 좀 평가가 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그 조금 시간이 문제인데. 반도체보다 더 나중이겠지. 반도체에서 수익 내고 나셔서 그다음 건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설이 가려면 일단 주택 경기라든지 이런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건설 업종이 전체 가면서 이제 뭐 이런 것도 가고 저런 것도 가고. 반도체 다음에 건설 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대략 그 정도 그리면 그럴지 안 그럴지 두고 봐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아까 에코프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21년도 7월 달에 그 1,500억 원의 CB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40%는 발행사 또는 발행사가 지정하는 제3자를 행사자라는 콜옵션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그 이동채 회장이 요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40%. 600억 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있었는데 그 옛날 가격이에요. 네. 전환가액은 당시에 이제 6,430원, 64,300원에 전환가액이 설정이 돼 있었지만은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전환가액도 좀 떨어져서 61,400원. 지금 거의 70만 원이니까 12배 가까운 12배 차익이 생기는 거죠. 12배 맞죠? 12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동채 회장이 이거를 이제 포기하고 깨끗이 이제 자기가 6천억 원 넘잖아요. 뭐 그 큰 이익을 포기를 하고 사채를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덕분에 아주 오늘 뜨거웠죠. 주주 이익을 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호평 일색입니다. 사실 지금 이거 좋아요. 사실 6천억이라는 돈이 뭐 이게 뭐 약간 뭐 실체가 안 보이니까 그렇지 엄청나게 큰 돈 아니겠습니까? 이분한테도 한 3대 4대 충분히 먹고 살고 남는 돈 아니야? 그러니까요. 뭐 그거 포기한 물론 거는 이제 주식을 바로 팔지는 않겠습니다. 네. 모범 사례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해드리는 자사주 매입한 후 소각 예정이라죠. 그래서 오늘 뭐 많이 올랐다 좀 빠지긴 했지만 여하튼 이런 거 뭐 많이 나오면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뉴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라고 에코프로 자회사가 있는데 어제 이제 예비 심사 청구를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뭐 하는 회사냐면
하이니켈 관련된 그 양극재 전구체를 제조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근데 특이한 게 뭐 에코프로가 한 60% 가까운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주관사가 미래에셋증권이더라고요. 맨날 배터리 아저씨가 미래에셋증권 되게 뭐라고 하거든요. 국내 2차 전지 주들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이라고. 네. 근데 야 어떻게 또 미래에셋증권이랑 또 하네 주관사를. 그건 그거고 IBD는 또 IBD. 또 신기해가지고 네. 배터리 아저씨가 맨날 이런 얘기 하니까. 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자동차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올해 이제 1분기 그 수출 효자가 자동차예요. 반도체들 지금 막 다 쩔이 돼가지고 적자가 막 심한데 1년 전보다 40% 증가해서 154억 달러를 1분기에만 수출하면서 사상 최대 금액을 자동차가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친환경차, 전기차가 70% 정도 가까이 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수로는 68만 대. 1년 전보다 30% 늘었는데 금액은 40% 증가했으니까 그 ASP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친환경차도 뭐 60억 달러 가까이 이제 수출하면서 뭐 68%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이제 북미, 미국, 캐나다가 50% 이상 증가를 했고 독일이 86%, 이스라엘도 거의 50% 가까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80% 이상 그렇게 증가하는 그런 뭐 모습을 예전에 보여줬고. 보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외제차 탔는데 요즘 현대차 타잖아. 그렇죠. 현대차 좋아요. 위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좋아. 차가 이제 좋아지는 것도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연된 수요가 이제 계속 꾸준히 나오는 그렇죠.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최근엔 괜찮습니다. 네. 우려했던 그런 이제 심체 때문에 뭐 컷이 되는 뭐 그런 건 별로 없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가 진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기 수요가 거의 끝나가요. 옛날에 뭐 한 18개월씩 기다리고 25개월씩 기다리고 이랬잖아요. 그 이제 웬만한 차들은 기다림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연된 수요가 언젠간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그 공급 관련된 것도 다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생산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게 언제 끝나느냐? 어차피 자동차는 시크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뭐 경기가 꺾이는데 혼자서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뭐 좀 조심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다. 예. 그리고 수출 단가를 좀 보면은 우리나라가 승용차 한 대당 단가가 22,000불. 많이 올랐네. 7.6% 1년 전보다 상승을 했고 친환경차는 8.5% 상승해서 31,000불이 넘는다고 하네요. 반면에 수입 승용차 한 대당 가격이 48,900불. 엄청 차이 나네. 판매 거의 2배가 넘네요. 아니 한국 사람이 수입차 탈 때 중국차 안 타잖아요. 그 얘기야. 안 타지. 뭐 벤츠, BMW 가져오니까. 수입차 탈 때 무슨 어디 폭스 어디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폭스바겐은 아니야. 폭스바겐. 피아트 이런 거 잘 안 타잖아. 피아트는 잘 안 타지. 뭐 대부분 저기 1등이 벤츠, 2등이 BMW, 3등이 아우디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요즘 포르쉐도 많이 팔린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 비싼 차들 비싼 가져오니까. 수입차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저기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아니고 투자하실 수 있는 아주 금리가 높은 나라. 아르헨티나가 어제 그 기준금리가 81%였는데 91%로 10% 올렸다는 황당한 소식을 좀. 야, 91%면 1년만 갖고 있으면 더블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만 환율은 반토막 날 것 같은데. 와, 이 나라는 뭐 살면 무조건 다 뭐 실물로 바꿔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옛날에 몰라요? 그 아르헨티나에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의류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돈을 퍼다 날랐대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땅에다 파묻어갖고 앞마당에다 묻어놨대. 나중에 꺼내보니까 종이더래 그냥. 돈 가치가 다 떨어져가지고. 야, 뭐 짐바브웨 꼴 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얘네는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하면서 또 짐바브웨 꼴은 안 나더라고. 참, 뭐 그래도 저기 그 자원이 많으니까 여기도 그 염호가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 염호가 여기 움바르토인가? 아르헨티나가 만약에 조금 덜 더운데 한국 사람 가면 기가 막힌 나라 될 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여기 가면 도와줘야지. 끝나 내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최고 부강한 나라 만들 수 있어. 자연 조건은. 포스코홀딩스 그 연모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또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말 안 나왔으면 좋겠네. 요즘 뭐 그냥 리튬 그거 막 다 국가에 귀속시킨다고 칠레 이런 나라 막 난리인데.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솔루션이 이제 실적을 어제 냈었는데 뭐 어제는 또 뭐 실적에 대해서 괜찮다 뭐 이러더니 오늘은 또 실적
전망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러면서 6% 하락을 했고요. 리메이드가 이제 신규 게임 나이트 크로우라는 거를 냈는데 1매출이 뭐 80억 정도 나오면서 오딘급 뭐 호조세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늘 증권업종, 서비스 증권업종 1%, 서비스업이 1%, 섬유, 보험 등등이 뭐 1점 몇 %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미래에셋, NH투자증권이 3% 상승했고요. 서비스업종에서 뭐 카카오하고 NC소프트가 한 4% 정도, 네이버가 1% 후반대 상승을 했습니다. 섬유업종은 FNF가 2% 상승을 했고, 반면에 이제 운수장비 업종에서 이제 1% 내외 하락을 했습니다. 철강하고 기계업종도 대략 뭐 1점 뭐 중반대 하락을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한 2%, 풍산, KG스틸 아까 많이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넥스원이 한 10% 가량 하락을 했고, 한미반도체가 마이너스 4%, 운수장비에서는 현대기아차가 2%씩,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7%, 현대로템이 6%. 오늘 방산주가 오늘 의외로 뭐 어제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큰 폭으로 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때문에 하락한 건지 아니면 그냥 그 한미 그 이슈가 끝나서 별게 안 나와가지고 그 뭐냐 우크라이나 뭐 저 무기 제공 이런 얘기도 없고 아무 얘기가 없어서 그냥 그런 건지 뭐 방산주가 오늘 좀 많이 떨어져서 뭐 해석하기 나름이라 가지고 뭐. 미국 가서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뭐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다들 그냥 뭐 오늘 크게 하락한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뭐 이번 4월달 평가 한번 해주시죠. 4월달 평가요? 개인적으로는 뭐 좀 굉장히 좀 어려웠다. 어려웠어. 저한테 자랑한 적 있지 않았나? 자랑? 나 이 정도 한다고? 그거는 그 정도 하는데 이제 왜냐하면 또 이게 상대적인 거니까 코스닥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거래소만큼 수익 냈으면 잘한 거라고 보긴 조금 또 그렇잖아요. 네. 그것도 슈퍼개미는 뭐 엄청 수익 냈다며 뭐 올해. 네, 아니 많아요. 지금 수익 낸 사람 어디 한둘 아니에요. 2차전지 안 한 사람들도 수익 많이 냈고, 2차전지 한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얘기를 듣고 많이 좀 반성을 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도 좀 이제 HTS 열고 뚫어지게 보고 그러는 거죠. 그 독심술을 뚫어지게 차트의 독심술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제 월요일날 오를 주식을 쫙.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새로운 책을 보진 않습니다. 옛날 책을 꺼내 봅니다. 피터 린치의 막 월가의 영웅도 이런 책 꺼내서 이제 막 그냥 훑어봐. 내가 뭘 잘못했나. 하여튼 뭐 3월달까지 좋았다가 4월달 좀 쉬었는데 5월달 전망은요? 5월달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뭐 5월 뭐 세린메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선반영이 좀 됐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6월달에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5월달에 뭐 안 좋은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 저 뭐지? 금리 인상? 그거 별로 영향 없을 것 같은데. 금리 인상 영향 없을 것 같고 저는 일단 뭐 부채 한도 협상의 진도에 따라서 시장은 좀 출렁거릴 거고 아마 오늘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는 인플레이션, 소비자 지출 이런 게 생각보다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연준 인사들이 여전히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발언을 일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시장이 가다쓰다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엄청 뭐 지난 뭐 1, 2, 3월, 4월처럼 뭐 확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예. 자, 왔다 갔다 하는 장 5월달도 저희 증시학도의 TV와 함께 하시면서 5월 1일은 안 열립니다. 5월 1일이 안 열리고 제가 내일 저는 또 연락에 지금 자전거를 타고 뒤를 쫓아가야 돼 다른 사람을 자다 갈 거라서 그래서 아침에 방송이 없을 거고요. 5월 1일 방송은 저희가 이제 대담 프로그램으로 나갈 것이고 5월 2일 날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